저는 아직도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도와주시는 우리 무전방 형님들, 선배님들,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도와줘도 몰라. 외로이 도로가에 앉아있는 뉴스마스터. 그는 무얼 하고 있을까요? 많이 심란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 구미입니다. 구미. 아주 맛있는 옛날에 젤리가 있었죠. 아이구미 아니고 경북 구미입니다. 구미의 한 공단 내에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일이 굉장히 잘 됐어요. 어제 일이 술술술 잘 풀려서 아침에 하차도 빠르고 다음 일도 예약을 딱딱딱 잡히고 집에 한 6시쯤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매출액도 맞췄고 어제는 굉장히 일이 잘 됐습니다. 잘 풀렸습니다. 대기 잡았고 인천 평택 왔다 갔다 하다가 이천 가는 짐 잡고 집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이천 갔다가 천안으로 갔어요. 이제 짐을 잡고 갔는데 삼성전자 에어컨 뭐 부품이었고 천안에 새로 만드는 아파트 단지 안에 갖다 주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그렇다 그래요. 수요일날 일이 잘 안 잡혀요. 네, 다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수요일에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더도 별로 없고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아침에 이천에서 천안 갔다가 바로 야상 다음날 아침에 갖다주는 짐을 잡고 퇴근하기에 시간이 너무도 이르고 매출도 많이 못 맞췄고 그래서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당차, 그러니까 오늘 갖다주는 짐이 천안 옆에 오창에서 구미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 구미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내려왔습니다. 하차지가 이 농심이었는데 6시 안에 꼭 들어와 달라고 했고 아슬아슬하게 5시 40분에 딱 정문 통과했어요. 물건을 하차하고 지금 나왔는데 돌아갈 짐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밖에서도 쉬면서 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더가 아예 없어요. 오더는 어떻게 맞춰놨냐면 경북, 대구 모든 지역에서 경기도로 올라가는 거, 수원으로 가는 거, 아니면 뭐 서울로 가는 거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산이든 어디든 하나 잡고 가게. 오늘 차에서 잔다 생각하려고 했는데 아예 안 뜨고 있어요. 나 여기 어딘지 몰라요. 구미 속상합니다. 힘들어요. 배고파요. 지금 지나다니는 대형차 우리 사장님들은 다들 일 잡으셨겠죠? 저는 못 잡았습니다. 속상합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이 힘든 건 버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일이 없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아까 지도 검색해보니까 여기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식당도 없고 편의점도 없어요. 배고파요. 저희 가족 중에 이 호두 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오늘 퇴근할 때 갖다 주려고 아까 천안에서 호두 과자도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거 제가 오늘 먹고 자게 생겼습니다. 일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샤워하고 싶다. 라면 누가 끓여주는 라면, 내가 끓이는 라면 말고 내가 끓이는 라면은 맛이 없어. 남이 끓여줘야 맛있어. 라면은 아니면 누가 먹고 있는 라면 한 입만, 그 제일 맛있지. 어쨌든 남이 끓여준 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놀랄 때는요, 오더가 하나 새로 뜬 거예요. 그래서 잡을까 했는데 경산에서 대구 가는 거네요. 의미가 없죠 저한테는. 지금 남이 끓여주는 라면에 김밥 이렇게 하나 먹고 싶다. 아니면 이 뼈해장국, 저 그 간장소스 잘 안 찍어 먹거든요. 뼈해장국 이렇게 살 이렇게 발라갖고 다 이렇게 발라놓고 남은 뼈 콕콕콕 짜서 먹은 다음에 밥 말아서 이렇게 후투투투. 그동안 제가 뼈해장국을 먹을 때 이 뼈에 붙은 살코기를 다 안 발라 먹고 조금씩 남겼어요. 이게 귀찮잖아. 막 손에 묻고 막 입 주위에 묻고 막 튀고 이런 게 싫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살코기들을 남겨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머리야. 오늘 좀 두통도 있네. 사장님들은 일 잘 잡고 다니시겠죠? 나만 왜 이러죠? 내가 이러니까 하위 1%인가? 도저히 뭐가 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어저께 인천 부평에 굉장히 복잡한 하차지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물건을 싣고 왔는데 하차를 해야 되고 거기서 뭐 물건 상차도 하고 하차도 하고 하는데
인천 부평이면 되게 복잡한 동네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물류센터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런 데서 저 같은 이런 큰 차를 불렀어요. 제가 그때 평택에서 짐을 싣고 갔는데 평택에서 이제 물건을 상차할 때 그쪽 직원분들이 이거 급한 거니까 먼저 실어주겠다, 빨리 가달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죠. 인천 부평으로 갔는데 난장판인 거야. 막 주위 진입로도 좁지, 막 차다 엉키지. 저 같은 큰 차도 있고 1톤 포터, 뭐 조그만한 택배 차량, 뭐 한 3.5톤 카고 차량 막 여거저거 뒤섞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순번이 1번이었는데 그 마당도 되게 좁았어요. 그 건물 주차장. 저 같은 차는 다 들어가지도 않고 반밖에 안 들어가는 정도의 작은 주차장이었는데 제가 왔을 때 거기서 물건을 상차하시는 차가 있었어요. 3.5톤 트럭이었고 제 차가 10.5톤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작은 차죠. 한 3분의 1 정도 크기. 제 차가 이제 윙바디고 뒤에 이렇게 짐칸이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다 그래서 윙바디인데 카고 트럭이었어요. 3.5톤 카고 트럭. 카고 트럭이란 그 짐칸이 있는 거. 이게 윙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트럭들. 짐 그대로 싣고 막 갑바라 그러죠. 천으로 이렇게 덮고 다니는 차들. 되게 낡은 3.5톤 카고 트럭이 있었어요. 되게 낡았었어요. 카고 트럭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게 카고 트럭 사장님도 정말 대단하셔. 물건을 쌓은 다음에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그 카고 트럭들은 짐을 다 결박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윙바디니까 이 뚜껑을 덮으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비도 안 맞고. 근데 그분들은 비가 조금 내린다 하면 갑바도 다 쳐야 되고 천. 비가 안 온다 그래도 다 결박을 일일이 해야 되고 그물망을 씌워야 됩니다. 높이가 막 3m, 4m까지 올라가도 그 위에 막 결박을 하고 뭐 그물망 치고 천을 치려면 갑바를 치려면 그 차에도 올라가야 되고 짐에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낙상 사고들이 은근히 많아요. 위험하셔. 그래서 카고 트럭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낡은 트럭에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머리도 좀 벗겨주시고 좀 옷도 조금 좀 이렇게 낡게 입으신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짐까지 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면서 너무 힘들게 그거를 결박을 하고 막 다 다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기하시는 기사님들이나 대기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업체 직원분들, 담당자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파주 가는 짐이었는데 놓쳤어요. 파주 가는 짐 나왔는데 놓쳤어. 얘기 마저 할게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차에서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좁으니까 전 차에 타고 있다가 나가는 차들 빼주고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빼주고 넣어주고 계속 저도 차에 있었어야 됐어.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기다리시는 사장님들이나 그 업체 담당자님들 뭐 직원분들이 그분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빨리 나가야 다음 차에 실지, 이게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분은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 너무 위험할 정도로 막 그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결국 자기들 짐이잖아. 본인들 짐인데 그거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3.5톤에 단가가 좋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단가가 좋았어도 그렇고 그 낡은 트럭이고 나이 드신 분이지만 그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어제 밤에까지 늦게까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뻘인데 그 도와드리지 못한 게 너무 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카고 차량 분들 힘들게 하고 있으면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 카고 위에 갑바라고 그러거든요. 일명 갑바, 이렇게 천 이렇게 덮고 하는 거. 그게 혼자서 걷고 치고 하려면 막 10분 넘어가기 20분씩 힘들게 해야 되는데 누구 한 명만 도와주면 금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사장님들이 뭐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 누구 조수를 태우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그 사장님 안쓰러워만 하고 도와드리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벌을 받나 봅니다. 계속 오더를 쪼갰습니다. 오늘 잡고 말 거야. 이 힘들린 내 손가락. 손은 눈보다 빠르다. 조금 전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콜이 안 잡힌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한 3시간 지났습니다. 지금 8시 16분이고요. 말하잖아. 조용히 임마. 팀앱 너 오늘 내 말 잘 안 들었어. 너 이상한 길 알려주고. 딴 소리고요. 콜이 안 잡혔습니다. 오늘 싣고 내일 야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 선배님들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 뭐가 뜨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못 잡고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가냐? 김천. 여기서 조금 이동했어요. 한 30km 정도 이동해서 김천에서 안성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오늘 가냐? 아니고요. 내일 아침이에요.
내일 아침 김천에서 안성 가는 거 잡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숙을 하든가 찜질방에서 자든가 모텔을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 조금 행사가 있어서 곧 늦게까지 무언가를 했고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피곤해요. 오늘 사실 무리를 하면 안 됐는데 이 머리도 지금 너무 아프고 두통도 심하고 감기도 아직 다 나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모텔 잡아 잘 수도 있고요. 조금만 가면 김천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화물차 라운지가 있어요. 씻고 차에서 잘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내일 좀 몸이 아프지 않을까도 생각 중이고 고민 중입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그 어르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뭐 굳이 꼭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화물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사실은 화물차 끌고 다니는 일은 지금은 뭐 탄강이 없어졌죠. 옛날에 막장, 저는 막장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막장이 뭐냐면 이 탄강에서 가장 마지막 정말 갈 데가 없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갱도를 막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탄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비하하는 느낌도 있어요. 왜 홍어 얘기하면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발끈하시듯이 이런 건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기에 너무 보편적으로 쓰이죠, 막장이라는 말이. 이 세상의 막장도 마지막엔 결국 할 게 없으면 화물 일을 한다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시작해보니까 지금 물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화물 일에 대해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당장 차만 해도 얼마나 비싸? 차 비싸지. 그렇다고 해서 차만 사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는 어떻게 살 건데? 뭘 보고 살 건데? 그럼 좀 면허는? 일종 보통이냐 대형이냐? 면허는 어떻게 할 거고? 넘버는? 노란색 번호판 달잖아요. 이거 임대 넘버 할 거야? 개인 넘버 할 거야? 살 거야? 빌릴 거야? 그럼 보험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막상 하면 일은 어떻게 할 건데? 어디 회사 들어갈 거야? 왜 지입차, 지입, 기사 자리 이런 거 어디 회사 소속되는 거 이런 거 사기 많아요. 저도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입차 사기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안녕 첫차 막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택배 회사들 지입 사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 들어오면 너 한 달에 500 벌게 해줄게. 대신에 네가 차를 사갖고 와야 돼. 차 없잖아. 차가 있어도 안 돼. 우리 차를 사야 돼. 그러면 같은 동급의 차량도 신차를 굉장히 웃돈을 줘서 프리미엄을 줘서 사게 해요. 걔는 그런 걸로 남겨놓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미친듯이 돌립니다. 막 남지도 않게. 자기네가 주는 일 말고 네가 개인적으로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 주는 일도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굴린대요. 결국 그 일을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져봤자 그 차는 자기가 뽑았잖아. 그럼 그 차는 자기 소유가 되는, 자기 소유잖아요. 그럼 차만 안고 나오는 거야. 빚만 억대로 주고. 그런 지입차 사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지입차, 고정기사 뭐 이런 거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개인 콜바리, 개인 화물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 화물도 어떻게 할 거야? 어플은 뭐가 있고 계산서는 어떻게 끊을 거고 주선사랑은 어떻게 연락을 할 거고 화물이 뭔지는 어떻게 파악할 거고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커요. 뭐가 뭔지 몰라. 저도 아직도 한 달 넘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도와주시는 우리 무전방 형님들, 선배님들,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도와줘도 몰라. 헤매요 맨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 구미에서 고립됐다가 결국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길바닥에서 자고 내일 아침 지금 잡게 생겼잖아요. 이 진입장벽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마지막 일, 막장 아니에요. 매출이 엄청나요. 잘하시는 분들은.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3월 13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4월 12일까지 매출을 보니까 매출이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차 할부금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먹은 돈도 있죠. 뭐 그런 돈이 막 절반을 넘어갈까요? 물론 몸은 고돼요. 내 장비, 이건 내 장비죠. 이 차는 뒤에 짐칸도 내 장비고 내 장비와 장비는 소모품이에요. 쓰면 쓸수록 망가지고 닳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다가 김천휴게소 지난다. 어차피 무거운 것 같네. 내 장비, 그리고 내 몸을 녹여가면서 일하는 건데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주위에 그 알게 되신 이 화물 사장님들, 화물 영업일을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 막 차가 두세 대는 기본이고 좋은 차를 끄시는 분도 계시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고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이게 사고가 한 번 나면 끝장이라 그래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에이 할 거 없으면 화물차라도 몰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일 아니고요. 아무리 낡은 차를 끌고 다닌다, 아무리 형색이 좀 추리해 보인다, 좀 이렇게 좀 더러워 보인다,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할지언정 무시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시받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좀 마지막 일 안 좋게 보는 게 싫어서 항상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좀 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늘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좀 멋을 부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멋이 안 나서 그렇지, 이게 멋이 안 나. 또 화물일 하시는 분들이 좀 거칠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차지, 하차지, 아니면 뭐 어디 물건을 살 때, 식당 갈 때 늘 공손하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가짐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화물일도 세대 교체가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도 들어오는 거고, 이 마인드도 좀 바뀌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지막 막장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또 길거리에 화물차 보인다고 짜증을 좀 너무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이 많아야, 우리가 바쁘게 많이 돌아다녀야, 우리가 계속 길에 있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소배품, 뭐 일반적인 공산품을 나르기도 하지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 재료, 중간 과정 다 저희가 책임집니다. 저희가 많아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도 일이 많고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우리도 식당 가서 뭐 사 먹고 이것저것 사 먹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쓰고 차도 사고 뭘 해야 또 경제가 순환이 되죠.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 그냥 오늘은 황사에 취했습니다. 오늘 황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황사에 취해서 이래저래 구미까지 왔다가 주절주절 돼봤습니다. 주행 영상이나 하차 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오늘 많이 담았는데, 이 캠이, 액션 캠이 뭐가 잘못되는지 하나도 안 찍히고 인식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오늘은 제 말하는 거 위주로 영상을 담았는데요. 지루하셨을지 모르겠네. 늘 재밌고 늘 신선하고 늘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네. 이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모두 잘 자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도 한번 영상 담아볼게요. 바이.